다크 심리학.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요즘 서점가나 소셜미디어에서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비밀스럽고 알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죠. 과연 이 말의 정체는 뭘까요? 맞아요. 바로 아마존 베스트셀러이자 국내 서점가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책 제목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크 심리학이라는 현상의 실체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끌어당기는 걸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이 책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정말 쟁쟁한 작가들의 신작하고 경쟁하면서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거예요. 저자도 출판사도 다 생소한데 말이죠. 심지어 예약 판매만으로 주요 서점 순위에 올랐대요. 대체 이 책이 뭘 약속했길래 이런 열풍이 부는 걸까요? 네, 이 책의 독자들에게 약속하는 것, 그건 바로 힘입니다. 책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기 없이 심리전에 나가고 있는가? 한 블로그의 책 요약을 보면요. 이 책은 모든 인간관계를 심리전이라고 딱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당신이 이 전쟁에서 아무 무기도 없이 당하고만 있는 약자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책이 악당이 되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어두운 구조를 알아야만 남한테 조종당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격력 매뉴얼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형 매뉴얼, 일종의 생존 설명서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생존 기술의 핵심이라는 5가지 원칙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면 솔직히 꽤 노골적이에요. 상대가 나 없이는 못 살게 의존성을 만들고 숨기고 싶은 약점을 찾아서 공략하라고 하고요. 심지어 누구나 가진 인정 욕구나 죄책감 같은 감정까지 도구로 쓰라고 조언하죠. 이게 과연 방어일까요? 관계를 지배하려는 공격 전략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 문장, 이 책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마저도 이제 제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구나. 이렇게 통제권을 잃었다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지배냐 통제냐의 문제로 보는 거죠. 굉장히 냉소적인 관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몇 가지 좀 짚어봐야 할 의문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균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책을 쓴 저자와 출판사예요.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저자들은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고 출판사도 42만 팔로워를 가진 또 다른 인플루언서가 세운 곳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작가나 학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새로운 베스트셀러 공식인 거예요. 막강한 팬덤을 기반으로 예약 판매를 쫙 유도해서 단숨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려놓는 거죠. 일단 순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본 독자들이 이 책 뭐지? 하면서 호기심에 사보게 되고요. 결국 책의 내용이나 학문적인 깊이보다는 마케팅 전략이 성공의 핵심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바탕에 되는 다크 심리학이라는 거, 과연 심리학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학문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대중심리학, 그러니까 팝 심리학과 진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의 심리학 질문 포럼에 올라온 한 사용자의 답변인데요. 다크 심리학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을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다른 전문가도 비슷하게 지적해요. 다크 심리학은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책을 팔려고 만든 팝 심리학의 한 장르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재미로 보는 혈액형 성격론이나 MBTI처럼 뭔가 그럴듯하게 들릴 순 있지만 실제 학문적 근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놀랍게도 책 안에 있어요.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 책 서문에서 스스로 이 용어가 심리학계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학문적 기반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그럼 다크 심리학이 가져다 쓴 진짜 개념은 뭘까요? 바로 다크 트라이오드, 우리말로는 어둠의 3요소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건 2002년에 심리학자 델로이 파울로스와 케빈 윌리엄스가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실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진짜 학문적 개념이에요. 이 다크 트라이어드는 크게 세 가지 성격 특성을 말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을 잘 못하는 나르시시즘. 둘째,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을 도구처럼 여기고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동적이고 역시 공감 능력이 낮은 사이코패스 성향. 이 세 가지는 모두 실제 연구를 통해 검증된 성격 요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둘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다크 심리학은 결국 책을 팔기 위한 마케팅 용어고요. 다크 트라이어드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기 위한 진짜 학문적 개념인 거예요. 한쪽은 자력적인 비법을 팔고 다른 한쪽은 과학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거죠. 근본적인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에이, 그냥 재미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문제는 다크 심리학 같은 대중 심리학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해로운 행동들을 마치 생존 기술이나 강점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데 있어요. 개인의 성공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처럼 파는 거죠. 이건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반면에 다크 트라이어드 같은 진짜 심리학 지식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남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용설명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지식이죠.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크 심리학이라는 화려한 베스트셀러의 포장을 함께 벗겨봤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든 자극적인 비법,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조용한 진짜 지식을 마주했죠. 이렇게 비법과 비밀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진짜 지식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